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키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잠을 줄여서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많이 시키고, 부족한 잠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넣어서 보충을 한 번에 하는 거죠. 이론은 너무 좋은데, 원장님께서는 의사가 되셨잖아요. 잘 자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을 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실 때 수면 관리는 잘 하신 편이셨나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의 계열에 합류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됐던 거지, 예전에는 잠을 줄여서 극한으로 몰아세우면서 뭔가 하는 게 훌륭한 일이다 라는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요즘 보면은 욕심 많은 부모님들 많다 보니까 대치동 하면 생각나는 열성적인 어머니들, 거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키워드가 키 얘기 되게 많아요. 요즘은 뭐 공부처럼 키도 뭔가 내가 원래 가지고 가야 되는 기본 스펙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수면하는 사람이니까 아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아이들은 키가 크려면 일찍 자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때 깊은 수면 상태 10시에서 2시 사이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그때 나와요. 수면이 있어야지만 성장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고 뼈 성장,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니까 키 크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몇 시간 정도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요? 보통 유치원생들은 한 12시간 정도,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10시간 정도,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충분한 깊은 수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근데 요새는 성장 호르몬 주사 이런 것도 있잖아.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은 그냥 그 주사 맞으면 키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잠을 줄여서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많이 시키고, 부족한 잠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넣어서 보충을 한 번에 하는 거죠. 이론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꼭 성장 호르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면이 주는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는 게 짱이죠. 그럼 원장님, 아이들 중에도 유독 잠이 많은 친구들이 있고 잠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체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숏슬리퍼, 롱슬리퍼는 극히 일부라고 한 1, 2% 이내 후천적인 환경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더 많죠. 불면증인 아이들도 있나요? 불면증 아이들 있어요. 잠이 없거나 하는 친구들은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영양, 양질의 단백질, 칼슘이라든지 아연, 비타민 D 같은 성장판을 자극시킬 만한 기본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뭐 유산소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점프를 하는 운동들이 있어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되게 되고, 이게 성장 호르몬이 방해를 하면서 키 크는데 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한마디로 유전성을 토대로 결정되어 있는 키가 있고, 그 키에 얼마나 최대한 도달하느냐가 말씀드린 영양, 운동,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같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키에 도달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 위생이 망가지겠죠. 요즘은 공부를 노트북을 본다든지 핸드폰 화면 보면서 블루라이트를 많이 쪼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잠자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앉아있다 보면 운동량이 부족해지겠죠. 한마디로 늦게까지 공부한다라는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할 거는 해야 되는데 키도 잡아야 되니까는 보충하려고 하는 게 성장 호르몬 주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 단계의 수면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돼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 전날 배운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줘요. 12시 전후 수면이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이 증가되는데, 그때는 창의력과 관련이 돼요. 창의력도 중요하고 암기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면을 가져가야 되고, 양질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라클 모닝은 좀 비추천하시겠어요? 미라클 모닝 저는 비추천합니다. 오. 새벽 시간에 렘 수면이 많이 나오는데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결국은 공부를 잘해 나가거나 사회생활을 잘하거나 학교생활 잘해 나가려면 불안이라든지 우울 같은 감정하고 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렘 수면 상태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잠에 양보하는 것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혹시 공부나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오는 어린 불면증 친구들도 있나요? 중고등학생들은 꽤 있어요. 대놓고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요라기 오는 경우보다는 뭐 자도 피곤해요, 아니면 잠이 좀 요즘 안 와요, 이 정도 고민으로 오고, 검사를 해보게 되면 특별한 원인 없이 밤이 난
자발적인 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약을 쓰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 수면 위생 잡아주고 점진적 근육 이완 같은 거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규칙적으로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나쁜 습관을 조금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서 꾸준히 가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정을 해주셨을 때 키나 성적의 발전을 봤나요? 실제로 좋은 발전을 봤죠.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우는 역시 과수면 기면증. 많이 자도 졸린 친구들은 그거 해결해주면 성적의 상승폭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 잠이 이제 들긴 드는데 자꾸 깨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잡아줬을 때 숙면이 됐을 때 성적의 향상이라든지 키 성장의 정상적인 성장 유도하고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죠.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첫 번째, 신체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키 성장이 동년배에 비해서 많이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 학습 장애라든지 혹은 ADHD처럼 집중력의 장애를 겪는다든지 불안정하다든지 쉽게 흥분한다든지 짜증을 많이 낸다 이런 식의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잠이 중요한 기능이 면역력을 좋게 해줘요. 감기가 걸린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잡아줄 수 있고. 원장님, 병원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컨디션을 살필 수가 있는 나이잖아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를 텐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모습을 보고 좀 파악해야 돼요? 밤에 잘 때는 기본적으로 자세를 많이 바꾼다든지 옥류병 같이 자꾸 걷는다든지 움직임 많은 친구들 혹은 잠꼬대 많은 친구들 울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잘 못 일어나죠. 일어나서도 짜증이 많다든지 낮에 쉽게 좀 피곤해 한다든지 학교 가서 좀 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원장님은 20몇 년을 계속 수면의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도 수면 관리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셨겠어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미 애들이 잘 때 내가 맨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진 못한데, 해준 게 있다면은 아들 애 5살 때 수면 무호흡 심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 좋으니까 그때 제가 수술을 직접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면 무호흡은 그냥 티가 나죠. 코골이 소리도 크다든지 자꾸 깬다든지 식은땀 많이 난다든지 전형적인 증상이라서 의심해서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5살이라고 해주셨는데 영유아 친구들한테도 수면 무호흡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치료해야지 성장에 도움이 되지 너무 늦게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건 유전이에요? 유전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로 기도가 좁아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해결해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어린 친구들은 보통 수술하나요? 이유가 단순해서 수술을 더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편도나 아데노이드 같은 면역기관이 커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만 해결해줘도 굉장히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근데 키 영양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해주셔도 원래 유전적인 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데, 멜라토닌이 됐든 마그네슘이 됐든 그걸 드신다고 바로 잠이 오지 않아요. 실제로 한마디로 식품이라서 그런 건데, 키 영양제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지 먹으면 키 커요 라고 연결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가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부분은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돼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는 약인 거지,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추가해서 맞는다고 더 크는 약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장 호르몬의 결핍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첫 번째는 키 성장의 속도를 보게 돼요. 연간 4cm 이내로 자라는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지, 뼈 성장을 확인을 했을 때 2살 이상 차이가 나는지, 성장 호르몬 검사를 2번 이상 했을 때 1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로 굉장히 직접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서 그게 결핍이 돼 있을 때 맞는 게 성장 호르몬 주사인 거지, 필요 없는데 맞으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호르몬 대사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인병 혹시 아시나요? 우락부락한 얼굴 생김새라든지 손발 크고 이런 경우가 뇌에 성장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하는 종양이 있을 때 그런 거인병 생기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처방 안 하겠지만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 괜히 추가적으로 맞았을 때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잘 큽니다. 아이들이 푹 잘 수 있게 좀 엄마 아빠께서 어떤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공부 일찍 끝내는 환경이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시 이전에 자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어두운 환경 만들어 주시고, 자극적이지 않은 불 차단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완할 수 있도록 긴장된 상황 안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만 하면 소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잠 잘 자요. 수면의 제일 중요한 기능,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성적. 수면을 통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잠을 잘 자면 이만큼 뻥튀기가 돼서 나와요. 키도 마찬가지죠. 잠 잘 자고 적당한 운동 시키면 원래 예정돼 있던 키를 다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과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비싼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 잠이에요. 잠을 잘 자야지 성장과 성적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아이에게 조금만 잠자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계속 보시면서 잠에 대한 거 알아가시고 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